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27번째 이야기, 천하무적, 그리스의 해군과 보병. 고대 그리스는 그리스 반도와 에게해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넓고 광활한 에게해와 지중해 전역에 걸친 상업무역과 영토보호를 위해 고대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는 해군을 조직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것이 바로 아테네의 해군이었습니다. 오늘날 알려진 그리스 해군에 관한 모든 정보는 거의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기원전 12세기에 일어난 트로이 전쟁이지만 사실 호메로스가 묘사한 시대적 배경은 자신이 살던 기원전 8세기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서사시 속에 설명된 해군 함대는 아마 도시국가 건립 초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당시의 해군 전함은 주로 두 종류였는데 노 20개가 달린 가벼운 배와 노가 50개 달린 커다란 전함이었습니다. 뱃머리와 뒷부분에만 갑판이 있고 노를 젓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배의 뒷부분을 보고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사각형 돛을 달았으며 돛대, 밧줄, 쇠사슬, 돛은 모두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없을 때는 이 부분을 분리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했지만 당시의 배들은 쉽게 뒤집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의 상업과 무역에 뛰어났던 페니키아인들이 2층 노 전함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병사들이 위아래 두 층으로 나뉘어서 선체 안에 앉아 노를 젓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 새로운 방식을 바로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응용해서 3층 노 전함을 만들었는데 배의 앞쪽은 아주 날카롭게 만들고 이것을 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체는 나무로 만들었고 겉에는 금속을 둘러 견고함을 더했으며 뱃머리에 눈을 그려넣어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3층 노 전함은 기원전 6세기까지 해군의 가장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해군 전술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빠른 속도로 적의 함대 후방으로 돌아 들어가서 충각을 이용해 뒤쪽에서 상대편의 전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함의 뒷부분은 방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술은 적군의 전함을 침몰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빠르게 노를 저어서 적의 전함 옆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적의 전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 병사들이 노를 일제히 들어올려서 적군의 노를 내려치는 방법입니다. 이 전술은 빠른 속도와 전체 병사의 호흡이 아주 중요했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공연히 자신들의 노만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향해서 무조건 돌진하는 것인데 이 전술은 방향이 중요하며 적의 전함 옆 날개를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함 한 대를 만들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노젓는 병사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코린토스처럼 크고 부유한 도시국가만 전함을 만들어 유지할 수 있었고 작고 부유하지 않은 도시국가들은 육군을 길러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육군은 기원전 8세기에 처음으로 조직되었는데 당시에는 말을 타고 전투를 치르는 기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병들은 필요한 말과 무기 및 기타 장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유한 귀족만이 기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말을 타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는 보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반도는 산과 구름이 많고 평원이 적은 지형이었어 사실 기병보다는 보병이 전술면에서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가 되자 군사 전략가들은 보병을 이용해서 전투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병은 크게 중장비를 갖춘 중장보병과 일반 보병으로 나뉘었는데 그중 중장보병은 고대 그리스 전투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장보병은 온몸을 두껍고 무거운 중장비로 감쌌습니다.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쓰고 몸에는 가죽과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으며 종아리는 견갑이라고 불리는 정강이 가리개로 감쌌습니다. 또 왼손으로는 둥근 방패를, 오른손으로는 청동으로 된 긴 창을 들었습니다. 기병과 마찬가지로 중장보병도 모든 장비를 자신이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구성원 대부분이 모두 상류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갑옷과 무기를 살 돈이 없어 일반 보병이 되었는데 일반 보병은 가벼운 창, 화살 등만 가지고 전투에 참여했고 보통 중장보병의 전투를 보조하거나 후방을 맡아 지켰습니다. 최초의 전쟁 방식은 양측의 전사가 1대1로 결투하는 방식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1대1로 싸웠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후 중장보병이 군대의 중심이 되면서 전쟁 방식도 바뀌어 병사들을 네모꼴로 배치해서 전투를 벌이는 방진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중장보병은 보통 평원에서 전투를 벌이며 병사들은 8에서 12줄의 사각형으로 서게 됩니다. 앞에 3줄은 어깨 위로 창을 들고 적에게 맞섰으며 그 뒤에 중장보병들은 기다란 창을 앞사람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긴 창은 서로 겹겹이 쌓아서 가장 마지막 줄의 창은 하늘 높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진영을 가다듬고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면서 적군을 압박했는데 전투는 한쪽에 도망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일반 보병들은 평원에서 전투할 때 중장보병을 보조했지만 도시를 공격할 때에는 중장보병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도시를 공격하려면 일단 적이 성벽을 넘거나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때 일반 보병들이 쇠뇌틀, 쇠망치, 공격탑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쇠뇌틀은 화살, 돌덩이, 표창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장비로 사정거리가 200m 이상이었습니다. 쇠망치는 나무 손잡이에 청동으로 만든 머리를 댄 것으로 성문을 부술 때 꼭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공격탑은 나무로 만든 몇 층 높이의 탑인데 일반적으로 성벽보다 높았습니다. 탑의 아랫부분은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기 쉽게 했으며 일반 보병들은 공격탑에 올라가서 적의 높은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모든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시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아테네 남자들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군인으로 복역했습니다. 또 스파르타는 모든 시민이 죽는 날까지 군인으로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28번째 이야기, 아테네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집니다.